막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해. 두 번 만났는데 이미 애기 이름까지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 뒷글자를 합칠까? 연하에게 끌리지 않는 심리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대화 LBC에서 보내드리는 연애와술.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양이 선생님 주변에 이렇게 연하한테 대시를 받는데 거절하는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만약 우리가 연하 입장에서 연상인 이성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그리고 좀 그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본인마다 연애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연상인 분들은 연애 그 경험도 많을 것이고 들은 것도 많을 것이고 정보도 많을 것인데, 아무래도 연하인 분들은 그런 정보력이 좀 적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 대시하는 게 순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보이니까 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여기 제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면, 경험과 아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뭔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연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급한 거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시도 이제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기준으로서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이미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행동하지? 그러면서 상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그게 결국 상대 입장에서 급하다. 저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왠지 지 멋대로 해? 막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막 사랑한다고 해. 막 모임에서 두 번 만났는데 이미 그 사람은 막 애기 이름까지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 뒷글자를 합칠까? 막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연애에서 나이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또 나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한 사람의 경험치가 있고 그 사람이 연애를 한 경험에 상대의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대랑만 연애를 해본 사람이에요. 많이. 저 사람은 40대와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대에 안 맞는 연애를 한 사람과 만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경험이 많다는 차원, 경험이 많고 적고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경험이,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러면 지금의 내 생각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갭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는 근데 만나면서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어때요? 제 주변의 연상분들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 그 시간을 줄이는 네. 거는 건전한 얘기죠, 지금. 그럼요. 딴 생각하셨군요. 결혼을 할 사람인지 아닐지를 그렇죠, 알아보는 그렇죠.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는 특히나 얘기죠. 이제 그런 선을 맺고 끊음이 확실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나랑 결혼 안 할 거면 여기까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리도 있대요. 막 1분 미팅? 이렇게 쭉 해서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1분마다 1분만 딱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칭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또 첫인상 이론에 따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빨리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다는 거에 좀 극단적인 사례 같고, 연하의 상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에 좀 국한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생각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선택의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초기에 어떤 연애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편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상만 만났던 사람이 이제 연하가 이제 불편하니까 계속 연상만 만나는 경우가 많고, 연하만 만나는 경우는 연하가 편하니까 연하만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좀 바꿔서, 연하인 사람이 고양 여자님한테 대시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그래, 연하여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연상을 만나왔는데 연상한테 대인 것도 많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연하로서 연상 안 좋은 부분을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상들은 대체적으로 좀 계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수한 모습?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건데, 하나는 연하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순수함인 거고, 연하로서의 단점은 원래라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유치한 모습.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나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나한테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 좀 순수한 모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만약 결혼을 생각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겠네요. 어떻게 해요? 연애하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때는. 보통 그래서 제 주변에 연하가 연상한테 들이대는 남자분들 경우에는 여자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결혼 빨리 하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요, 미리 본인이. 물론 이 케이스는 결혼을 꿈꾸는 사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추구하는 바가 일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건 유치하면서 찌든 거네요. 이런 경우는 계산적이면서 그리고 막 잘 삐지는,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수록 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연기하는 데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또 그 연기가 또 자기 자신이 되니까. 만약 연하분들이 연상인 분한테 어필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고정관념이 있을 건데 이걸 좀 깨부시는? 예를 들면 연하지만 연하 같지 않은 어린인 줄 알았더니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었어. 어이구 작신이야. 그런 거예요. 어른스럽더라.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다릴 줄 알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모습까지 갖춰져 있다면 정말로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들으면 잠이 안 오는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